안녕하세요. 맨하텍 사업가 우종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우리 부산 센터에서 강의하는 게 좀 설레고 또 기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온다 했더니 처음에 먼저 오신 우리 다른 사장님이 오긴 옵니까? 이러더니. 근데 뭔가 좀 추가하고 싶대요. 반드시 온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충분히 있다. 이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장이 내한테 직접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IMF를 극복했는데요. IMF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가계 부채를 경고하고 시작했습니다.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너그 심각하다, 너그 나라. 이 표를 보시면 2007년 1분기, 빨간 점은 2021년이고요. 그 막대 그래프는 2022년 2분기예요. 그걸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좀 잘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부채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유나이티드 킹덤, 요게 영국이거든요. 요 막대 그래프와 이게 바가 있는 게 요 사이가 이 갭이 크잖아요. 이 의미는 부채를 잘 상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초과된 게 우리 한국이랑 뭐 스웨덴이랑 이런 나라들은 좀 심각하죠. 그 다음은 벨기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퍼센테이지 비율로 보면 우리가 훨씬 높아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걸 한번 볼 필요 있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는 전 세계 탑입니다. 현재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다 제치고 1등이에요. 우리나라 웬만하면 1등이잖아요. 나쁜 것도 1등, 뭐 좋은 것도 1등, 웬만하면 그런 상황이 내몰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죄송해요. 글로벌 평균이 60인데 우리는 100이니까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1분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5분위가 좀 잘 사는 분들이고 1분위가 이제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우산 공제 이런 거 좀 아실 거예요. 그죠? 자영업자들이 유일하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그 노란 우산 공제 거기에 가입을 하면 차압이 안 들어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사고를 칠 때 어떻게 치야 되냐면 거기에 열심히 돈을 넣어놓고 딴 데서 한번 땅 터트리면요. 그 돈을 차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엄청난 양의 평균보다 5배 이상 그 노란 우산 공제 조합을 가입을 했던 걸 해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소득 창출보다 비용이 더 지출하는 상황까지 내몰려 있죠. 최근에 여러분 국가에서 뭐 라면값 내려라 뭐 이런 거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자유경쟁 시대에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면값 5% 내리라는 거 실감합니까? 하나도 실감 안 됩니다. 근데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 내가 실제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저녁에 계신 분들은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앉아서 뭐 하냐? 대부분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전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하루 벌어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냥 오케이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자리에 와서 어떤 정보라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막 그냥 집에 있지 뭐 한다고 그 고생을 하냐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체 평균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다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 갔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은 시즌이 있어요. 누구나 계속 잘 가진 않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카드를 다 뽀개 없앴습니다. 진짜로. 카드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시기가 조폭이 만든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뉴욕의 깡패가 만든 거예요. 깡패가 이제 식당이 멋진데 식사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돈을 안 들고 온 거예요. 똘마니도 안 들고 오고 완전 쪽팔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를 돈을 안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카드예요. 계속 끊임없이 빚을 지게 하잖아요, 카드가.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애고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 갚아가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집사람한테 카드를 다 줬어요. 탓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좀 힘들어서 탓을 하니까 쫀쫀하게 뭐 톨비 얼마 달라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까 했는데 그 잔돈 있잖아요.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철두철미하게 받습니다. 5,400원 이번에 썼으니까 5,400원 입금시켜 이렇게 해요. 집사람은 5,400원이 들어와요. 근데 그건 예전에 안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쌓이니까 수십만 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집안을 관리를 잘 안 해요.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등이 있으면 제가 제 돈으로 사고 제가 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돈이 계속 제 돈에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일체 그런 거 안 합니다. 혹시 남자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달라고 하시고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환경 변화는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쇼어링은 한 국가가 뭔가 재화를 생산해서 소득 창출을 하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비싸면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공장을 다른 데 옮기죠.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에서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갔어요. LG도 들어가 있고. 왜 해요? 거기 인건비가 싸니까요. 근데 이게 세계화의 종말이 리쇼어링이 끝났다는 건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 건요.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중심이에요.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지도를 보면요. 저것가 먼저 나와요. 얘가 중앙에 있어. 북아메리카가 중간에 있어요. 각 나라마다 지도 보는 법이 다 틀려요. 자기 나라가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걸 가져왔는데 리쇼어링이 이런 거예요. 북아메리카 미국에서 과거에는 일본에다가 물건을 많이 만들게 했었어요. 그러다 일본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도쿄 땅을 팔아서 미국 전체를 산다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미국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프라자 합의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일본을 날려버렸죠. 왜?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권한 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계속 가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일본은 한국을.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특징은 라면을 끓여도 100년 정도는 끓여야 그 집이 뭐 한 가문을 잇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해도 100년 가야 돼. 걔들은.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이 나라 사람 정신력은 하나 하면 그냥 끝물이 막 나오든 어쨌든 하여튼 무조건 파야 돼.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익숙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도장을 찍고 있고 도장 찍는 게 사람이 찍는 게 너무 힘드니까 로봇 팔이 가서 지가 막 찍는 로봇 팔이 나와서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나라예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새로운 공장이 됐죠. 중국에서 물건을 엄청 많이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배를 싣고 이제 물건을 미국에 가면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전자제품이 굉장히 싸요. 지금도 직구를 하면 한국보다 쌉니다. TV 같은 경우에. 단 미국은 110V. 그것 때문에 이제 변압기를 사야 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정신이 뭐냐, 자국에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좀 더 저렴하게 만들자 해서 다 이제 이렇게 공장을 중국에 다 옮겼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금리를 누가 올렸습니까? 미국이 올리죠. 그럼 가장 타격을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박살이 납니다. 그럼 중국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힘들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 정신을 다 번쩍 차리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일을 하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부를 만든단 말이죠.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민족이 돼 있어요. 중국을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본은 뭐 오염수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고, 그럼 중국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딱 중간에 끼어 있죠. 근데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돼요. 우리는 활용 가치가 많은 민족이거든요. 왠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강개토 대왕 이전에, 강개토 대왕 이후에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진짜 희귀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은 친구야. 여러분, 일본에서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국기를 이렇게 달고 있다가 어느 날 얘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일장기야, 일장기. 일장기 보면 막 빛을 발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피바람이 불어요. 일본 애들이 특징은 깊숙하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게 언젠가는 우리가 먹을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나서 전 세계 세계사 이런 거 공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세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행 가면 막 사진 찍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진만 찍고 연구를 안 해. 그냥 지나가. 밥 먹는 거 이런 거 음식점 이런 것만 우리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리쇼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건비 적은 곳에 활용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로 지금 공장들이 많이 가고 있죠, 거꾸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문을 지금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산품 자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생활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특이한 건 다 일본에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레노라는 외식업체가 일본에 1등을 하는데요. 이 여기는 일본 애들이 유럽을 갔더니 부러운 게 있어. 막 이탈리아 레스토랑, 프랑스 레스토랑, 이걸 일본에 갖고 와서 다 돈을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싸게 할 수 없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얘들은 프랑스식, 이탈리아, 스페인식 모든 걸 통칭해서 여기 오레노라는 식당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테이크아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센텀 근처에도 의자가 없는 커피숍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거의 많이 없죠? 처음 시작한 데가 저기 WBC 앞 맞은편에 보면 드림월드 아닌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건물 하나 있잖아요. 요 뒤에 큰 거. 거기 보면 1층에 커피숍인데 의자가 없어요.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먹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들고 나가는 거지 다. 회전율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 오레노라는 식당이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또 일본에는 돈키호테라는 이런 한 지붕 아래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뜻인데요. 여기는 1,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제품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하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얘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어디에 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일본 애들이 퇴근하고 여기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뭐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막 찾다 보면 지금 보물찾기 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활 속에 이게 파고들은 이제 편의점인데 그냥 이마트 막 복합적이에요. 여기는 식품도 다 팔아요. 우린 다이소 하면 그 뭐 딱 생활용품밖에 없잖아요. 먹는 게 없잖아요. 얘는 여기 다 있어요. 그걸 벤치마킹한 게가 피에로 쇼핑이라고 있어요. 스타필드에. 강남에 있어요. 이거 있는 거 모르시죠? 여기 가면 이래서 입구이자 출구이며 현생 탈출구입니다. 이래놔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여기 가서 놀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서 뭐 하겠어요? 소비만 하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냐? 오늘 제가 강의의 핵심이에요. 왜 새로운 시장이 오느냐면 직장인은 새로운 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발견해도 회사에 말하는 순간 그 모든 지적 재산이 다 회사로 소속되니까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민과 번뇌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갔던 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타이완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이야기하죠. 저는 일어난다고 100% 확신합니다. 중국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도와요? 타이완을 전쟁하면 관심 별로 없죠. 별로. 미국이 돕죠. 미국이 중국과 1대1로 붙으면 좀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몇 군데 해야 돼요? 2군데는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특이하게 일본이 밉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한국이 날아가면 일본도 위험해지니까 만약에 동시에 3군데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로 예상을 해요, 미국은.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이 개입해서 들어오면 중국은 100% 집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 붙잖아요. 다이다이 붙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국이 개입해서 같이 하잖아요. 3자가. 그럼 중국은 100% 집니다. 그냥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역학적이에요. 그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런 지도를 혹시 보셨어요? 실크로드 있죠. 육상 실크로드가 이렇게 시안에서부터 이렇게 저기 뭐까지 가는데요. 과거에 이게 이쪽으로 무역이 돈이 흘러갔던 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도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배로 이동했죠. 배가 좀 더 안전하거든요.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해상 실크로드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대만 있죠. 이쪽으로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모든 무역이 요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배가 돌아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타이완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굶어 죽습니다. 이쪽으로 배가 못 지나가요.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보호하려고 미국이 어떻게 하냐? 미국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7함대, 5함대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오늘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여러분 뇌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칠함대 있죠. 칠함대는 인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필리핀까지 다 장악하는 칠함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함대도 저렇게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 미국의 힘이에요. 근데 왜 이 함대가 있느냐? 여러분, 기름을 싣고 가끔 우리가 뭐 피납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특히 이쪽에 있을 때 여기에서 피납된 적도 있죠. 도적들이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해적이 있죠. 해적. 실제 해적이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실제로 여기 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요 협곡 사이에서 아버님이 실제로 피납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큰 배가 저 큰 바다를 가면요, 그 큰 배가요 이렇게 물이 다 올라와 가지고 조그만 배도 바로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 저희 아버님이 잡혀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셨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이 군대가 있는 거예요. 칠함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고 높은 함장을 모신 분이 칠함대 사령관을 태웠어요. 그런 사람 태운 적 없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오산에서 칠함대 사령관을 태운 적이 있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그 밑에 스태프들은 하얀 군복 입고 해군인데 진짜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아침 10시까지 오래 칠함대 사령관을 태우고 니는 용산, 가끔 TV에 나옵니다. 드래곤 힐이라고 있어요. 드래곤 힐이라고 있어요. 용산에 가면 그 호텔이 있어요. 군바리들이 묵는 특급 호텔이 있어. 이제 그것까지 태워줘야 되는데 아침 10시에 갔는데 인간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기를 12시간 했어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진짜. 그래가지고 오산에서 골프 연습하고, 군인한테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돼 있어. 밥 먹고. 그래 지쳐가지고 이제 진짜 못 해먹겠다 이거 했는데 10시에 이제 타고 밤에 사 몰래 그 부인하고 두 사람만 태우고 저랑 그 두 사람만 태우고 샤 이렇게 왔죠.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사람이 탁 내리면서 땡큐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 흐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과 소원은 뭐냐? 통일? 요즘 통일 얘기 안 해요. 20대 애들 만나면 통일 그거 왜 하는데 우리 힘들게. 우리의 꿈과 소망은 뭐냐? 아파트. 평생 소원이 큰 아파트를 하나 살고 싶다. 세계화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조용한 민족이에요. 그냥 건드리는 순간 귀신 잡는 해병으로 다 바뀌어요. 무서운 민족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사업의 관심과 소원은 뭡니까? 이거겠지. 빅그룹. 자산을 만드는 이 빅그룹.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평지에 조그만 돌이 하나 있으면 가다가 걷다가 걸리면 자빠지면 넘어져가지고 막 깨지고 하겠죠. 그러면 돌을 주차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큰 바위 같은 게 여러분 비즈니스 앞에 딱 놓여 있었다. 평지에.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사람 기에 질려서 안 되겠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고민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느낌이 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진작 속색인다. 원망과 고민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인간을 어떻게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솔루션을 내야 돼요. 그럼 이런 돌이 있으면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깨 부수거나. 가끔 중국에 어떤 돌 깨는 거 하나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산을 없앴다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도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고민과 생각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 해결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하고 걱정과 근심과 고민만 하고 있지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면 글리코를 안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도 맨하텍을 할 거라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어려운 그런 생각이 없는 영혼들을 데리고 생각을 있게 만드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업은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이 경사진 곳에 올라갈 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저런 돌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뿌리는 두 가지예요.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산을 가신 분은 저 평지 고바위에 올라갈 때 진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돌이 한 번씩 있는 게 좋습니까? 돌이 있어야 되죠. 그건 디딤돌인 거예요, 디딤돌. 근데 이 순간에서는 디딤돌이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디딤돌 리더가 있어야 돼요. 산을 더 가다 보면 큰 바위를 만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꼭대기, 저 높은 곳을 향해 여러분이 목표하는 PPD, 원스타, 투스타를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 몰입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몰입의 상태.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우리 공부를 좀 하신 우리 김 사장님이 여기서는 한의대가 제일 그래도 학력 평가를 해서 제일 고득점자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걸. 내가 수학을 문제를 보고 이건 모르겠는데 참고서를 보지 않고 계속 그 문제만 집중하다가 어느 날 자다가 깜빡 깨다가 그 문제를 푼 적이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그게 몰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인간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초대가 안 돼. 뭔 말을 해도 안 돼. 계속 그 인간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몰입을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지?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과 소망은 뭐다? 아파트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안 힘들겠어요. 그 생각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몰입. 여기 ES분에 있는 분들은 몰입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왜? 시간만 지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BI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BI에 있는 사람 고민을 합니까? 걱정을 안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게 할 거지? 어떻게 하면 자산을 만들 거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지. 구조가, 내 구조가. 우리는 E에서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E에서 있는 분들은. 근데 BI에 있는 분,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다르다니까요. 박스권에 탈출하고 싶으세요?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몰입을. 그래서 직장인들 우리 선망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억대 연봉 대신 S51이 우리나라 거 아닌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아파트만 관심 가지지 말고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러 보세요. S51이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연봉이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자녀들이 이런 데 다니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득세율 35% 해가지고 공제액을 빼고 나면 종합소득세가 3,300만 원 나와요. 근데 우리 일은요, 몇 프로대요? 3.3%대죠. 올해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셨죠? 웬만하면 우리는 거의 다 긁어서 다 받죠. 자, 가만히 있어요.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죠. 왜? 유리 속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1억의 연봉을 받는 제 친구 후배들이 있어요. 통신사에.
걔들의 만남 뭐라는지 월급이 쥐꼬리 같아 이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세금 빼고 나면 실수령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돈은 못 벌 수는 있어도 벌면 세금을 작게 내거든요.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만인한테 안 평등합니다. 법은 있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유리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하나의 특징은 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제 아는 친구들이 새벽같이 가서 뭐 영어를 배우든 일본어를 배우든 스페인어를 배우든 배웁니다. 그런 친구는 나오면 뭘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다니잖아요. 나오면 3년 안에 다 거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받고. 그래서 무슨 시대에 간다? 치커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치커. 치킨 아니면 커피집이다. 생각한 게 고작 치킨하고 커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치킨 메뉴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다 죄다 전공과 관계없이 치킨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별의별 커피숍이 많죠. 커피는 내려 먹는 방법, 기계 종류들이 엄청 많죠. 왜냐? 그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이런 시장에 가면 생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ES는 시간 노동입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주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강제 퇴직을 당하고 6개월 받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BI는요. BI는 돈을 계속 벌어주는 시스템을 계속 생각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BI에 있는 쪽으로 가게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최근에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한테 풀어드릴 건데 우리 맨하텍에 관한 AI를 치면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 나오면 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막 하면요. 바로 깨갱하고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맨하텍. 오해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뭐 의사하고 상의를 하면 의사가 어떻게 영양을 안 하고 막 내가 그거 했더니 죄송합니다. 실제로 영양 공부 안 합니다 하고 막 해요. 네 말이 맞다면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맞습니다. 막 해요. 그거 자꾸 하셔야 돼요. 학습시켜야 돼요. 뭐에 이거 하려고. 그래서 돈이 다 BI에 있단 말이에요. 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소득을 늘리자는 거예요. 금융소득, 근로소득. 물론 근로소득을 통해서 부를 만들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챗GPT에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임원될 퍼센테이지를 알려줘. 0.83 나옵니다. 정확하게. 1%도 안 됩니다. 근데 임원은 어떻게 해요? 임시직원이잖아요. 평균 근무 기간이 12년이 안 됩니다. 대기업에, 우리나라에. 최근 이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들어오면 6개월 안에 퇴사하는 율이 엄청 많습니다. 꼰대들하고 비즈니스 못하겠다 이거 막 나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면접을 당하고 있지. 젊은 친구들이 이 심사관들이 어떤 스타일인가 보고 저거가 평가를 당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저녁 7시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바꿉니다. 투잡 지금 하고 계십니까? 원잡, 투잡 따지지 마세요. 똑같다고 보시고 시간 투자를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본질적인 걸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얘기를 보고 이거는 아니네 이런 분은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다른 걸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새로운 곳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해야 되죠. 우리는 과거의 이런 흐름들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소비만 했단 말이에요. 소비만. 이제는 웬만하면 스마트폰에서 주문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 얼마, 4천 얼마만 내면 배송비도 공짜죠. 여러분 쿠팡의 큰 꿈은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쿠팡. 전 국민의 쿠팡화. 글로벌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쿠팡맨들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느냐.
중국에서 원데이로 배송하는 시스템 만들고 싶다. 북한까지.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쿠팡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쿠팡맨은 돈을 벌긴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죠? 할 수 있죠. 근데 남자들이 60 넘어서 쿠팡하면요, 조기 수명 단축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B에 있는 자산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커피숍이나 치킨집 이런 거 활용됩니까? 쿠폰 10개 모아가지고 하나 어쩌면 그냥 공짜로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너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하고 사업할 생각이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영어, 수학 이딴 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시대예요. 웬만하면 책 GPT가 지가 다 알려줘요. 근데 그걸 왜 외워야 돼요? 외울 이유가 없어.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내가 왜 굳이.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애로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국어, 영어, 수학의 스카이만 나오면 사기꾼 아니면 이상한 정치인들밖에 없잖아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애들이 지금 제일 대한민국에 사고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가슴 칩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새로운 컴퍼니, 여러분 당신과 가족과의 생활을 책임진 이 회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바꿔서 세상엔 미래기술. 그 미래기술이 맨하탄한테 현재 기술이에요. 많은 사람이 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보면 끝에 이 맨하탄이라는 8가지 당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열심히 전하면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이게 웰리스가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만나면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고 빅뱅의 효과가 있다고 했죠. M5M 여러분 차에 뒤에 스티커 붙여놓고 타고 다니시는 분 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제 말고는. 전 뒤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왜 안 붙이고 다니세요, 사장님들? 에? 대문에 붙여놨어요. 누가 본다고? 쿠팡맨만 보건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쿠팡맨 몇 번 본다고 그거 묻겠습니까? 차에 자꾸 궁둥이에 붙이놔야 저기 뭐지 하고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집 대문 앞에 붙이면 하루에 아마 제 생각에 한 2명 볼 거예요. 아파트 청소하는, 아니 3명 보겠네. 경비 아저씨, 청소하는 아줌마, 쿠팡 아이씨. 3명만 봐. 늘 보는 사람만 봐. 그럼 궁둥이에 붙이놓으면 몇 명 봐요? 엄청나게 많이 봐요. 여러분 500만 회원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백스코에 가서 우리가 진짜 5,000명, 10,000명 있는 데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늘 저는 그 큰 꿈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 할까? 집요하시라는 거예요, 집요. 거기에 100년 운물 파는 정신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리크루팅이 안 될 수가 없지. 진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M5M 운동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건강은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온다. 오래전에 나와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어떤 이론이 나와서 그게 일반 사람한테 접수되고 먹고 되고 하는 데는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기존에 저항이 심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나텍도. 이제 그 임계점을 이제 곧 돌파할 시간이 와요. 왜? 회사가 이제 30년 됐거든요. 대한민국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꾸밀 거에 고민하면, 생각하면 여러분 기회는 엄청나게 오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한국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그룹은 진짜 글로벌 원이 되고 싶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우리 사업자들이 만나서 1년에 한 번씩 해동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비즈니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힘이 안 나겠습니까? 나지. 그 어떤 한 사람이 거절한다고 상처받고 그건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 우리 주위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걸 확 밟아버리세요. 디딤돌로.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사업가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못나서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특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등록 일수 연도도 2004년에 한국이 먼저, 미국 2005년, 일본 2011년 됐어요. 자체 치유력을 해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몸이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병 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 말꼬리에 잡힌단 말이에요. 진짜 건강해지니까 드셔보시라고 권하셔야 되는 거죠. 이 내용도 제가 챗GPT가 이걸 학습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나가 이걸 다 긁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학습해라니까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눌러서 오케이 이래서 다음에 똑바로 대답해라. 똑바로 대답해라. 네 소송하고 이런 거 다 있다 이러니까 알겠다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소송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챗GPT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소송한 거 있냐 했더니 최근에 소송건이 있었어요. 로슈라는 미국 제약회사가 메나텍의 조성물질 특허 소송을 내가지고 무효소송에서 로슈가 이겼어요. 그럼 메나텍이 큰일 아니 앞에 보여준 특허는 이미 계속 가는 거고 새로운 조성물질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는데 로슈에서 그걸 걸은 거예요. 원래 있던 거잖아 이래가지고 특허청에서 무효 정리가 됐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메나텍의 특허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로슈라는 제약회사가 왜 이걸 걸겠어요? 이거 돈 낸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저 지리산에서 된장 특별 요법으로 된장 발효시켜 특허내 누가 소송 겁니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청국장을 보고 개발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또예요. 우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뺏겨가지고 저거는 세계화 브랜드로 만들었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청국장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8가지 당이 충분히 들어오면 인지하고 소통하고 면역합니다. 그게 유턴지의 생명현상 열쇠에 암세포에도 관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엔도 박사가 어르신들을 보니까 이게 머리카락처럼 빼곡하게 많이 나 있더라. 길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혈관성 질환이 많죠. 계속 요즘 멀쩡한 사람들 돌아가시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패스트푸드를 드시면 이런 8시간 만에 당사슬이 다 깨져 버리는 거야. 다시 회복하는데 12시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이면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비즈니스적으로는 햄버거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보기 좋잖아요. 맥도날드가 지금 대한민국에 팔려고 내놨어요. 아무도 안 사요. 맥도날드가 햄버거 우리는 보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물론 버는데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애들도 애를 많이 먹이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하면 안 돼. 사람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받는 비즈니스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차라리 로봇하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세요. 말도 안 듣고 24시간 안에 스트라이크도 안 해. 데모도 안 해. 임금 인상 안 해도 돼. 지가 알아서 다 해. 제임스 펄슨 박사가 자기한테 권한을 주면 15만 불에 팔겠다. 와,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이 돈 받고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인터뷰를. 본인이 책임자라서 이걸 연구하고 마지막 소회에 밝힌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가치 있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글리코 영양소로 챗GPT에 치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멘트가 너무 아름다워.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알리는 일이 우리 일이야. 이런 거, 야, 책 GPT도 이런 게 나왔는데, 니는 와 모르노? 책 GPT에 물어봐라. 책 GPT는 말거리로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MS에서 만든 거고, 바드가 있어요, 바드.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바드도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그건 공짜예요. 열심히 알리면 여러분 새로운 돈이 들어오죠. 글로벌 사업 하셔야 됩니다. 맨하튼 글로벌 사업. 태국에도 우리 지원에 확실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태국 여행 가면서도 동시에 비즈니스도 되고. 이게 7가지가 있잖아요. 수당이. 첫 번째, 첫백 보너스 비즈니스 유니레벨 모아는 매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고, 멘토 보너스와 매칭은 리더십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풀 보너스, 랭크업 보너스는 인정 보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7월 달부터 바뀐 거 있죠, 여러분. 순서대로 여기에 500, 500, 500, 500, 내 직대에 바로 밑에 4명이 딱 되면, 이렇게 되면 20만 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줬잖아요. 근데 7월 달부터 어떻게 해요? 내 다운에 아무 데나 가도 주죠.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나왔던 거. 내가 500점을 하고, 내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막 여러 3명 깔고 이 밑에 해도 관계없이 무조건 4명이 되면 20만 원 줘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누구랑 사업을 해야 돼요? 네? 스폰서하고 해야지. 파트너를 보는 게 아니고. 보세요. 스폰서가 내가 저를 키우겠다 이러면 바바바바박 점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그전에는 아이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직대네. 아이고 할 수 없는 직대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제대로 하네? 바바바박 할 수 있겠죠. 스폰서 잘 보이세요? 이렇게 바뀌어서 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보상으로 바뀌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지원은 ED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500점을 하고 이렇게 4명을 또 4명을 4명을 이렇게 하면 수익 구조가 혜택으로 받는 건 240만 원이에요. 매출로는 1000만 원 정도인데 24%가 내한테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보너스잖아요. 그죠? 요 구조를 업라인 스폰서하고 계속 만들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수입은 ED는 플러스 마이너스 70만 원. 물론 여기는 내가 직접 첫 구매 보너스를 했을 때 플러스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뭐 한 30만 원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SED도 마찬가지 100만 원, 골드 200 플러스 마이너스 PD 400, 브론즈 700 이상 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거 언제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한테 밥을 차려는데 애들이 안 오고 PC를 하면 엄마들이 뭐라 합니까? 누구야? 왜 밥 안 먹노?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왜 뺐다 가냐? 엄마가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왜 밥 안 먹냐고. 야, 밥 먹어. 이래야지. 안 먹냐가 뭐냐?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야지.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 아시겠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깡. 그 생각을 바꾸면 왜 그러냐면, 몰입에 어떤 사람이 몰입하냐, 생각을 집중하면요, 나쁜 긍정적인 말고 나쁜 게 들어오면 머리에서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몰입이 안 됩니다. 저기 왜 내한테 저러지? 오늘 뭐 잘못 먹었나? 계속 이러는 순간 몰입이 안 되고 뭐가 돼요? 다른 게 헛것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어려운, 내가 400 이상 PD가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해야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행동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골드 1이 되고 PD 3년 7개월
브론즈 PD 5년 2개월이 메나텍 코리아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 평균을 못 와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단지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그럼 이게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뒤로 되더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 안 믿는 게 사실 자기가 제일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성공 경험을 아침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내 침상을 정리한다. 해보세요. 진짜 부자들은 일어나면 침대부터 정리합니다. 주위를 정리합니다. 저는 일이 안 되면 집에 가서 청소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한 거 다 갖다 버리고 책도 딱 보고 다 버리고 막 합니다. 다 버리고 나면 깨끗하게 책 한 권만 딱 놔두면요 세상 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저도 책에서 배웠어요. 해보니까 좋더라고 그게. 그 커피 한 잔 딱 놔두고 그러면 시간을 단축했어요. 후원수당 분포도를 보면 메나텍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사업은 숫자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 좋은 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숫자로 가지고 야 너거는 5천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몇 프로냐? 우리는 1%인데 너거는 0.4네? 그러면 확률이 가장 높은 데서 해야지. 왜 엄한 데 가서 고생하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행도 가잖아요. 맨하탄 여행이 진짜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다른 데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약을 받는데 우리 GIP는 PD감 우리 너무 자주 봤잖아. 너무 자주 봤잖아. 그러니까 편해요. 별 문제가 안 돼.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좋은 호텔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가냐가 더 중요해요. 꿈을 공유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해맑게 웃고 있습니까? 우리 이문수 사장님. 완전히. 다. 이거 인공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산 스마일이라고 이게. 어떻게 나와 이게? 이런 포즈가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의 매트릭스 분위기잖아요. 저희 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TLP를 진짜 어디에 뭐 있다라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자렵게 쓰죠.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업로드를 시켜주고 있죠. 그럼 그걸 보고 폭풍처럼 써보시고 부족한 거 또 연락 주시면 또 개선하고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책 GPT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챗봇을. 딱 챗봇 넣으면 네가 질문해라 이러면 빡 치면 빡 튀나오면 막 바로 크로징 들어오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간으로 글리콘만 아는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가로 몰입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복습이 되거든요. 너무 사업을 몰입해가지고 2시간 자고 사업하기 그러면 낮에 사람을 만나면 멍해가지고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시고 20분 선잠 자는 걸 습관하셔야 돼요. 낮에 나른하면 자세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돼요. 1초도 생각을 놓치지 않는 연습해야 돼요. 오직 1초도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문수 사장님. 1초도지 뭐. 모든 카톡을 다 보잖아요. 1초도 놓치지 않고. 그냥 직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30분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게 제일 안 되잖아요. 오직 글리코만 믿고 그냥. 그럼 매출은 올라가. 그런데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 일 하는 게 있죠. 우리 8가지 탈단계 중에 여러분 순서대로 보면 초대가 제일 어렵죠. 왜 초대가 어려우냐면 초대를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 그런데 요즘은 저는 초대가 제일 쉬워요. 왜? 초대부터 먼저 하거든. STP한테 초대부터 네 와서 봐라 계속. 계속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건데 네 대안이 있나? 계속 그 얘기해요. 그럼 처음에 이랬다가 나중에 반복되면 그럼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은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잖아요. 많은 사람이 책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안 바뀌느냐? 3분의 법칙.
30분의 법칙, 3일의 법칙 이걸 안 해. 책을 읽고 3분 만에 내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무조건 성공합니다. 우리 세미나 가면 가끔 이러잖아요. 연사가. 제 강의 지금 들으시죠? 바로 전화하세요. 이런 거 있죠. 그게 3분 안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억을 하고 그 경험치가 기억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액션이 없다. 책 읽거나 마나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많이 읽었다. 자기 위안할 뿐입니다.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책을 읽고 딱 서머리를 하세요. 액션을. 내가 이거 보고 뭘 액션할 건지 적어보세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책은 버려야 돼. 읽고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러면 그 책은 좋은 책이에요. 좋은 말만 막 잔뜩 칠해는 책들 있죠. 그럼 갖다 버리세요. 비즈니스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언제 읽어야 되냐? 여러분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난 다음 그 책은 교양적으로 나의 매너를 올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암기보다 생각하고 이해할 때 오래 납니다. 막 암기하시려고 TLP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이해될 때까지 그냥 해보는 거예요. 100번 읽으면 답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지의 문제를 이 미지의 문제 있죠, 우리 일에. 이 질병은, 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스폰서한테 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스폰서한테 전화하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스폰서도 가끔 하다가 계속 대화를 이거 저번에 얘기했는데. 스폰서도 그런 게 있으면 저번에도 또 똑같은 질문을 뭐 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스스로 해결 능력이 생겨요. 저는 웬만하면 호전 반응 저 혼자 해요. 왜? 이래 말해도 되고 저래 말해도 다 되더라니까. 와, 이거는 대박. 이래 먹여도 되고 저래 먹여도 되는데 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냥 질러 그냥. 왜? 글리코니까 가능해. 다른 거 하면 안 되는데 글리코는 돼요.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서요. 여러분 핀업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결과에 치중하면 인간은 멘탈이 나중에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했던 분, 자살한 사람들이 결과 집중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과정을 중시해야 돼요. STP라는 그 과정을 집중해야 돼요. 그거만이라도 행거로 오늘 위안 삼아야 돼요. 저 인간이 아직 못 알아들었고 내가 말을 잘 못 전했다. 좀 더 실력을 배양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봐야지, 저렇게 얘기해봐야지. 그 횟수가 높아질수록 뭐 해야 돼요? 나는 프로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저를 만난 사람이 이제 한 7년 하더니 이래요. 오래 한다. 전문가다. 야. 그 다음부터 말이 쭉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2, 3년 지나가 당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 말이 먹히겠습니까? 왜? 업력이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래되면 왜 말빨이 먹힌 줄 압니까? 오래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오래됐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오래 할수록 여러분 좋아집니다. 더 환경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면 불안한 감이 없어집니다. 이거 될까 말까 막 불안하죠. 왜? 과정을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선택과 집중을 요령 있게 하셔야 돼요. 스폰서하고 무한 반복을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TLP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말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들이 매일경제신문을 안 보고 있다. 안 보신 분 있죠? 받아보든 그 다음에 그거로 보든 전자 PDF로 보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을 얘기하는데 왜 안 봅니까? 저는 매일경제신문을 매일 봅니다. 매일 줄을 끊고 저런 멘트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맨하텍으로 다 바꿔. 너무 재밌어요. 세상엔 저런 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보고 뺏긴 거야. 두산에서 만든 거 제가 뺏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맨하텍으로 보면 딱인데. 세상은 미래 기술인데 맨하텍이 현재 기술이야. 그 말은 뭐예요? 맨하텍이 다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1번째. 여러분 사업하는 이유를 찾으세요. 사업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고 슬퍼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게 이번 달에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퍼포먼스가 안 됐지? 그 생각을 하면 결론이 나올 건데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바뀝니까? 그럼 나도 하겠다. 진짜 여기 떼거리로 다 몰고 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기를 하는 이유는 액션을 더 잘하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why가 있어야 돼요. 난 진짜 맨아텍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고 진짜 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제가 최근에 약을 하나 먹고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래 장복하는 처음이야. 제가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먹고 나서 목이 좀 이상해요. 이게 목에 잠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약 부작용인 것 같은. 제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이 약 먹을 때 목이 이랬는데 제가 바로 대놓고 얘기해서 이 부작용 아니에요. 약마다 다 부작용인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네 이러고 나오고. 나는 이건 먹은 아무래도 목이 자꾸 잠기고 그런다. 부작용 같은데 이러니까 아무 말 하더라고. 다음에 가서 이제 걸리고 정언하려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때까지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라. 시도 안 했잖아요. 진짜 300명 되려고 저는 진짜 300명 되면 울고 싶어, 진짜. 우리 할 수 있다니까, 사장님. 지원의 이 엄청난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만이라도 300명 채워봅시다. 아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300을 채우고, 아인슈타인이 지는 하나의 돌이라는 이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진짜 사실 어릴 때 좀 전능화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똑똑해졌을까요? 계속 했거든. 될 때까지. 그래서 몰입은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맨하텍에 몰입하십시오. 인생 바뀐다니까요, 사장님. 인생이 돈이 많아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제가 일찍 왔더니 누가 고구마 감자를 삶아서 퓨어 감자를 먹어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거는 나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왜냐하면 섞일 수가 없어. 그는 키가 작아. 근데 행복했어요, 저는 그거 하나 먹으면서. 왜? 같은 패밀리니까. 그죠?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룹에서 여러분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